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간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둘 다 좋은 날이었고요. 시장의 하락은 여기서 끝납니다 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시장에 보내는 준 거는 맞는데 3월 금리 인상과 3월 FOMC까지는 조심을 해야 돼요. 네, 그거는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보라색 한 이유는 BTS입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BTS 콘서트가 나와야 저는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3월, 4월쯤에 서울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성황리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계올림픽보다 더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약간 소망합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인데요. 금리 인상 QT, 양적 긴축이 문제가 되고 있죠. 3월에 이제 플랜이 나올 것 같고요. 그 플랜에 따라서 완벽하게 되기보다는 이분들이 지금 상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서 시장이 요동치면서 버블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시장의 돈이 쪼그라드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거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변동금리에 따라서 올라갈 거지만. 근데 나중에 디폴트 상황 되면요.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리로 받으신 것들은 유지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 금리가 4%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돈을 회전시켜서 10% 이상의 수익이 나면 버틸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게 그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GDP 대비 부채입니다. GDP 대비 부채는 정부 66.2고요.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는데 세법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크게 나올 거고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할 거고요. 예측치보다 훨씬 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콘서트 가서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모임만 있으면 술을 퍼마시는 사람입니다. 그걸 못했어요, 몇 년간. 이제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로 경기 부양이 크게 돌아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2개월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진짜 2개월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뉴스는 다른 이제 잠재적 위험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 신용위험인데요. 신흥국 신용위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걸 왜 보냐면요. 1번하고 3번은 다음 디폴트 상황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1번, 3번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결국에는 변하지 않고 남는 거는 1번하고 3번이에요. 연준이 금리 인상이 언제쯤 끝날까 그게 중요하고요. 끝나는 게 안 좋은 겁니다. 끝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금리 인상을 계속 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추가로 계속 올려가는 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한 차를 휘몰아쳐서 개인들 많이 떨궈놨고 주가도 올라가기 딱 좋고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금리 인상이 멈출 때 신흥국 신용위험이 급등이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거나 대기업 중에 몇 개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소폭 반등 일어났고요. AMD와 엔비디아, 지수와 NFT, P2E. 여기 NFT와 P2E에서 큰 성장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믹스, 클레이톤,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뭐 솔라나 그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됩니다. 이거 생각하시고요. 이더리움도 똑같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리플은 여기 있는 코로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확진 강세가 있고요. 그 다음 중증도가 이제 X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다음 주에 빠져나가기는 좀 너무 강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영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 6만 명, 5만 명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피크아웃 치고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3만 명, 3만 5천, 4만까지 찍는데 사망률은 뚝 떨어져서 더 떨어지는 거죠. 더 떨어지고 치료제 효과가 나타난다면 위험 진단에서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프리뷰입니다. 7, 8, 9, 10, 11인데요. 다음 주죠. 중요한 이슈는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가 10일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을 조금 시켜놨어요. 외국인 포지션이 보니까 362.5에다가 품 매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366까지 올려놨거든요.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완전 제로로 만들려면 370까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드 마감은 370 아래 위일 것 같고요. 7일 기준에는 366과 7 사이, 360과 70 사이에 움직일 것 같고, 큰 악재,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일만 없다면 여기는 결국에는 원상복귀를 조금 하는 주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여기 S22 공개 이벤트랑 연결되면서 여기 급등이 나오고요. 여기는 급등이 나오더라도 그냥 유지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SCI 분기 리뷰가 나올 거거든요. 그 분기 리뷰, 하사분기 리뷰가 나와주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여기 있는 물가 지수도 중요하겠죠. 임금 상승률. 그러면 금리 인상과 직결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옵션 만기에 360과 370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초고요. 결국에는 370까지 한번 가까이 갔다가 전체적으로 거기 선에서 아래 위로 5씩 하면 365와 375 그 정도 선에서 머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자산의 가치가 너무 높아졌고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먼저 경제 성장이 아니라 돈이 풀려져 있는 거고요. 경제 성장 할 거라고 해서 신규 투자가 들어와 있고요. 경제 성장이 남은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 끝물에 우리는 큰 하락장이 올 거고, 그때를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월봉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온 지금 이 위치가 누구랑 닮았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랑도 닮은 것 같고요. 여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 큐에 바로 만들어서 여기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없고 선진국 반열을 못 올랐을 때 이야기인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해외로 쭉쭉 나가고 있고 방산도 다 나가고 있고, 코로나만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물건들이 더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여행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기존에 백신과 치료제를 생산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득은 나는데 이제 지금까지처럼 급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거나 여기인데 저는 여기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딱 맞는 게 2008년도에 그 큰 버블이 쌓여서 터지는 그 시즌까지는 최소한 길면은 4년 보고 있으니까 딱 맞죠? 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요 위에까지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절반 정도. 그러면 진짜 애매해지거든요. 3월에 옵션 만기일 때 다시 한번 살짝 내려왔다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원성복귀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요게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밑에 있는 볼리저 밴드 하단의 밴드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기다리고 대응을 하는, 여기랑 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장 동력도 봤을 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2년간은 지금의 성장 동력은 그대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뒤부터 전체적으로 틀이 바뀌면 바뀌지 바로 꺾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이고요. 코스피 200 주봉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이제 양봉을 찍어서 375까지도 돼 있죠. 375가 저점에서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저점 찍고 딱 3분의 2 정도, 저점 찍고 3분의 2의 위치예요. 그냥 여기가 저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370 정도 전후 366과 375 사이에서 옵션 만기가 마감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고요.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특히 선물 옵션에서 무슨 악재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매번 말하지만 저를 믿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저 자신도 안 믿는다고. 매번 안 믿기 때문에 다시 시장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매주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도 제가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 분석입니다.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요거를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노란선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선까지 와야 되는데 2월달 안에 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370 정도가 딱 맞거든요. 지금 가격대도 좋고요. 그래서 365와 370 사이에서 딱 서서 마감을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마감을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상승해서 미국 선물 옵션 시장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구간이 여기처럼 계단식 하락에 또 정조일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 왜냐면 급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기준에서 고점, 여기 있는 떨어지기 직전의 고점에서부터 반등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375 정도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월봉 분석이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너무 급락이고 떨어지려면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락인데 시장에 돈이 없으면 날아갑니다. 근데 시장에 돈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찍어 눌렀던 거기 때문에,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상장되면서 자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기관도 돈이 없고 개인도 돈이 없는 상황일 때 후려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여기랑 조금 가깝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요거에 요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상승으로 갈지 박스권으로 갈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음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R&D에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키워나가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소형 원전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도국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개도국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거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원에다가 돈을 때려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소형 원전을 보내면서 그 나라의 원전의 오염이 발생할지언정 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화력발전소 지을 비용에다가 인력 조금 지원해주면 소형 원전 나가거든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소형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부를 창출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판단이 맞는지는 가서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게 결국에는 기술 혁신으로 일어나는 거죠. 태양광이나 수소의 개발력 속도가 빨라지고 이거를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태양광을 통해서 수요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폐기물 때문에 소형 원전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개도국 같은 경우,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 나라들은 사실상 화력발전소로 짓기만 해도 그 지역 일대는 경제가 성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이고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121선 딱 닿았죠. 이제 내려와서 더 내려갈 수도 있죠. 120선 깨고 들어갈 때가 위험한 구간인데, 이거는 금리 인상기 끝물이었어요. 끝물이고,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금리 인상 스톱할 때, 그러니까 그때가 위험하다고 했죠. 그때 위험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빵 터지면서 주가 쫙 떨어진 겁니다. 이때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에 백신과 치료제에 돈을 때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연기금의 비중도, 그러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금들 자산들도 다 그냥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반땅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3,300에서 저점을 해서 반땅으로 하면 3,650, 700이거든요. 여기에요. 여기나 한 2,000 정도는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고요. 돈이 없을 때, 지금 시장에 돈이 많아요. 몇 년간, 한 2년간 동안 거의 돈을 풀어왔기 때문에 떨어져도 저는 2,500, 2,400까지는 그 이상 내려가기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하고 요거나 요거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코로나 때문이니까 좀 쏘쏘 여기가 조금 더 가깝고요. 박스권으로 해서 살짝 반등이 일어날 거고, 개별 종목들 갈 거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무너져도 올라갈 종목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여러분들이 치사 선택해서 확실히 오를 종목들 위주로 맨 처음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길면 3년 잡으면 되죠. 3년 잡으면 이런 하락장 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손절 안 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1봉 분석이고요. 바닥을 찍었어요. 이건 바닥이 맞는 것 같고요. 이 선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놀았거든요. 이제는 반등이 나와서 여기 정도까지는 갔으면 좋겠고,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거를 꾹꾹 눌렸던 거는 기관들이 눌렀었는데 결국에는 옳은 선택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관이 여기서 잡았거든요. 2,800일 때. 결국에는 싸대기를 한 대 맞았죠. 외국인들한테. 일단은 그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급락이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지나친 급락에 대한 반등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2,850 정도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2,850 정도까지는 가고 그때부터 해치를 조금씩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월봉 보시면은 상승이 거의 안 됐죠. 코스닥은 신규 상장 계속 일어나면서 갉아먹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성장 동력이 나오는 회사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미국의 나스닥하고 다른 이유는 나스닥에 애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다시 1100을 돌파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난 상태에서 다음에서 새롭게 성장할 동력들이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주봉 분석이고요. 여기는 지금 색깔 해놓은 게 코로나 때문에 있는 거랑 다르다. 그렇게 본 거고요. 여기랑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반등이 다시 여기 꼭지 절반 정도까지는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의 절반이니까 950 정도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 인상기가 시장에서 그래 너네 금리 인상 계획 다 알겠어. 우리가 자본 배정 잘 할게. 그러니까 시장에 무리하게 돈을 빼기보다는 적절하게 대응할게 라고 해버리면 이거 깨고 올라갈 겁니다. 들어오심. 그래도 시장에는 언제나 리스크 조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일봉 분석이고요. 지나치게 떨어진 거 보여주시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시장을 다 잡아먹었던 겁니다. 이 정도의 하락이 그냥 그나마 맞는 거고요.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돌파가 되면 포스트 코로나주에 있는 코스닥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1000대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일단은 950까지 탈환하는 게 절반 정도니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이 급락이 나고 난 다음에 절반이나 3분의 2까지 올라가는 게 코스닥이 지금 작년부터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3분의 2는 975, 3 절반은 950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선물 주체입니다. 선물이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누가 매집을 했냐. 기간이 이제 매집이 들어와 있었죠. 27일부터 꾸준히 샀었고요. 외국인도 목요일 날 팔았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장했을 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 미국 선물 빠지면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 거고요. 이게 선물보다는 현물을 사면서 올라갔습니다. 물량을 봤을 때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고요. 기본적으로 일주 동안 했을 때는 파란 건 맞지만 3개월치로 했을 때는 좀 늘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1개월 동안에 직전 일주 빼고는 계속 팔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싹 팔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는 동안에는 이제 주가가 스물스물 기어 오를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3월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도 같이 연결고, 그때는 내마녀의 날이랑 연결됩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주체별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보다 많이 샀죠. 이게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제 다 샀어요? 이틀 동안 다 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기간이 좀 잘 받아줬죠. 그리고 27, 28에 들어가는 기간에 이 매수 물량이 허술하는 걸 말씀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을 때 실제로 기간이 3.1조를 LG 에너지 솔루션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도를 1.2조 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은 팔고 지금 다시 판 만큼 다시 사고 있어요. 저점에서. 그래서 50만원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 60만원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지수 편입이 되더라도. 그래서 55만원 정도 언저리면 되지 않을까. 지금 10% 상승이잖아요. 100조에서 10% 상승은 10조가 오르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보고 계시면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저거 75만원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물릴 수가 있습니다. 가더라도 물리는 가격입니다. 지금은 높을수록 지수 편입 때문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공개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LG 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른 전략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판 물량을 해소를 했죠. 근데 그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많이 판 걸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이 지난주도 팔고 계속 외국인들이 파는 겁니다. 주로 어디를 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 치료제 그런 쪽을 파는 거예요, 지금. 그 판돈으로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로 간 겁니다. 목요일날, 딱 금요일날, 그것도 장마간 직전 한 2시간 전에부터 쫙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그널이 큰 겁니다. 나는 이제 가겠소. 우리는 가겠소. 왜냐면 치명률 떨어지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걸 우리는 하긴 했소.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찾아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주 꼭 신경 쓰시고요. 3월에는 BTS 콘서트도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고요. 아, 이게 10원까지 갔죠. 12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던 게 유럽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전체적인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서 우리도 수혜를 받아서 떨어졌습니다. 95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90원까지, 92원까지, 9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매수하셔도 되고요. 3월달 이슈 이후에 대응을 할 겁니다. 어, 원달러율이 더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가 좋아질 조짐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은 가지시되 그냥 숏하게 그냥 50분의 1 정도만 그 해당되는 종목 가지거나 아니면 H&M이나 현대로템 그런 종목들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둘 다는 자생적으로 성장할 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우상향한 거 그대로 그리고 있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거는 리스크가 왔을 때 이렇게 시장 위험이 왔을 때 미국인들이 팔고 나갔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다시 쭉 떨어졌죠.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 잘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거거든요. 똑같아요. 치명률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경기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 단 90불에서는 물려도 되는 가격이고요. 비중만 높게 안 가져가시면 더 떨어졌을 때 더 매집하시가지고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봉 기준에는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간 겁니다.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뭐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박스권이 여기 이 구간이라는 거 1080원과 1220원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 세 가지의 가상화폐 구간이고요. 전반적으로 조금은 올랐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직 완벽하게 위기 상황을 해결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플의 반등이 조금 안 나오는 거는 NFT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고요. 코로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는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여행은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서 긍정적이지만 지금 사이클은 이렇게 쌍발과 딱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3월에 유력합니다. 3월이나 혹은 6월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쭉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들이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화폐는 화폐인 거죠. 우리가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러한테 돈 벌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달러 우리가 투자하긴 하지만 상대적인 우리는 시세 차익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대응으로 버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로서 대응을 해주면 좋으시고 그리고 화폐로서 달러 자산을 가지는 거 식으로 대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